오늘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냈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선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서영입니다. 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7월이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기록의 연속이었던 한 달이고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썼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깜짝 실적에 오늘 미국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역사상 최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17%, 그리고 코스닥은 11% 폭등하면서 사상 초유의 상승을 경험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또 하루에만 1000포인트가 뛰는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 외국인이 8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며 일일 순매수액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와 수급 그리고 종목까지도 신기록을 쓴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총상이 1위부터 4위까지 나란히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동안의 하락을 그래도 상당 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전력주도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과연 오늘 같은 상승이 또 다음 주에도 이어지길 바라면서 8월의 전략들 오늘 주식 라운지에 함께 찾아보시죠.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힘들었던 7월의 마지막은 일조를 포착하는 남자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7월 정말 우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활짝 웃어본 게 얼마 만인가 싶고요. 오늘 좀 다른 의미로 충격적이었던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5개 종목 중에 3개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들을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올라서 참 기분은 좋은데 이게 어떻게 오른 건지 표면적인 이유로는 뭐 미국 반도체주의 급등이 있긴 했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범투자자문의 박태욱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정말 역사적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1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상한가 가는 걸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뭐 오늘 삼성전자도 거의 상한가급의 상승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지수가 하루에 20% 상승을 한다. 고가 기준에 20%가 좀 넘어갔었는데, 자, 그만큼 상승하는 시장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순간들이 지금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 이제 최근에 하락들이 워낙 강하게 나왔으니 이만큼의 반등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오늘 진짜 강했어요. 진짜 강하게 상승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이제 오늘 7월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주말은 조금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올라갔던 내용들은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들을 보여줬거든요. 그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헤지 펀드들의 이제 청산 물량들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들을 보여줬던 거, 쇼커브링들이 나오면서 올라갔던 부분들과 실제로 정규장이 끝나면서 이제 그 아마존 실적 발표가 나왔고 실제로 반도체 관련된 피크아웃 우려감들을 완전히 눌러놨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이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갭 자체가 거의 15% 이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떴고 그리고 나서 뭐 지수 또한 뭐 10% 이상 상승들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들이 쭉 나왔고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정말 물량들이 많았었는데 그 물량들이 이제 청산을 하면서 어쨌든 위에서 잡았던 공매도 물량들이 포지션 정리할 거면 다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물량의 쇼커버링이 같이 붙어주면서 오늘 같은 역사적인 날들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이어질까요? 아니면 다시 하락을 할까요? 그 부분들은 오늘 미증시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고, 주말 동안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월요일도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쇼커버링 더 붙을 겁니다. 더 붙으면서 상승들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이 매우 중요한 이제 저점들을 다지고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의 구간이에요. 월요일에 이제 화요일에 일부 단기 차익 실현 나오면서 조정이 나온다 한들 지금 이 오늘 기준으로 변곡점이 형성이 됐고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 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말은 조금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따로 있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장 자체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리 이상 상승을 보여줬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달라지겠죠. 오늘 기준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돼 가지고 그 규제가 좀 강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쏠렸습니다. 사실 오늘 규제가 강화가 됐든 안 됐든 쏠릴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어요. 쏠릴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고 규제가 강화가 어쨌든 되기 시작했고 이 부분들이 실제로 다음 주부터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지를 잘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들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면서 타 섹터들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떤 섹터 위주로 좀 갈 거냐? 실제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다음에 이제 반도체 포함해서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섹터들을 보면은 결국에 증시가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감들 때문에 강하게 빠졌고 실제로 아마존 실적 발표와 반도체 관련된 헤지펀드들의 청산들이 나오면서 순매수가 붙어주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관련된 피크아웃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거의 소멸됐다라는 건 즉 반도체는 계속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즉 반도체가 계속 살아있다는 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캐펙스 설비 투자 확대가 계속 진행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아직 너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안 죽는 건데 그럼 반도체가 계속하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전선, 전력 설비 이쪽을 베이스로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신재생 에너지 친구들도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함께 전력 전선, 전력 설비, 신재생 쪽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상승들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해당 섹터들도 수급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 섹터들도 같이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오늘은 정말 많은 종목들이 떠서 어떤 종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포커싱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올라오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상한가 갈 것인가 이게 좀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였고 삼성전자도 그럼 같이 상한가 가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앞으로는 8월 달부터는 시장이 지금보다 7월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시장들이 형성이 될 거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순환매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전에는 시장이 빠지고 올라올 때 반도체만 보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순환매가 나오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섹터들도 같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들이 나왔고 월요일에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온다고 쳐도 앞으로 계속 양봉 보여주면서 올라갈까요?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위에 매물이 없었어요. 신고가니까 그냥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락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고점 2025년 4월부터 이번 상승 고점 9,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이 상승분의 50%를 반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 앞에 이제 매물이 있죠. 원래는 신고가라서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앞에 이제 매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할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올라왔고 월요일 날 또 올라오면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올라오면 좀 팔아야겠다.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많이들 손실 중인 상황이니까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 생각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올라올 때도 이전의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라온 것처럼 빠르게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거냐? 지금까지 2025년 6년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한 50% 빠졌습니다. 뭐 등락률로 따지면 거의 40몇 %인데 실제로 이 기준으로 딱 나눠서 보면은 딱 50%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올라갈 거는 앞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못 치고 간다. 그렇다면 상승과 하락들을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니까 우리가 지금은 좀 단기 트레이딩을 이제는 해야 된다. 이전에는 신고가 갱신하고 계속 가니까 그냥 들고 있어도 계속 거의 돈이 복사되는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제는 앞에 매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들이 반복되면서 저점들을 높여가면서 상승들을 보여줄 거다. 그렇다면 줄대 수익들을 좀 챙겨가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과 상승들이 반복돼도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우상향 추세는 시장의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끌고 가는 전략들도 또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략들은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전략, 스윙 전략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잘 사용하셔야 앞으로 이제 반등 나오는 반등장에서 수익들을 좀 많이 챙겨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매매 전략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잘 배우시고 앞으로 찾아오는 8월달 시장에서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잘 디테일하게 매매하는 방법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역사상 잊지 못할 7월이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30% 넘게 폭락한 뒤에 또 하루 만에 역사적으로 강한 반등을 맞이했는데요. 또 여러 의미로 역대급이었던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AI 피크아웃 우려감이 또 불식되면서 최근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와 함께 또 공매도 청산이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오늘을 기점으로 반등 추세가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력 전선과 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주말은 편안하게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장 진단의 바탕으로 8월 시장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또 일조클럽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법으로 또 단기 트레이딩부터 스윙 전략까지 말씀해 주실 예정이고요. 어제 이 전략으로 짚어주신 삼성전기가 오늘 상한가 마감하기도 했었죠. 오늘 이런 특징주 역시 두 가지나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과 노하우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제 앞으로 8월을 좀 든든하게 대응해 볼 수 있는 일조클럽 전략을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두 가지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인데 저는 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어떤 매매를 하냐? 일조 클럽 매매라는 걸 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매매인데 일조 클럽 매매가 무엇이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섹터에 거래 대금이 얼마? 1조 이상 들어오면서 시장 수급이 집중된 섹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도 섹터라고 부른다. 우리가 주도 섹터라는 단어들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정의를 오늘 명확하게 잡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온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하니까 우리 매매 방법은 1조 클럽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하나의 섹터는 매일 바뀝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섹터를 뽑는 게 의미가 없었죠. 왜? 시장의 모든 종목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근데 평소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는 하루에 하나 내지 많이 나오면 2개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하나의 섹터를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찾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기준을 뭘로 잡냐? 1조라는 대금으로 잡는 거예요. 그 섹터에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오면 그 섹터가 오늘 시장을 주도하더라. 그래서 이 주도 섹터를 우리가 기준을 잡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주도 섹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도 섹터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그런 기준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이 기준대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쉽게 주도 섹터와 오늘 강한 종목들을 찾아내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온 주도 섹터에서 매매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기 트레이딩을. 수급이 쏠리는 이 섹터에서 매매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은 매매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 쏠리고 주도 섹터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스윙이나 아니면 뭐 중장기나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급 쏠리는 섹터에서 굳이 매매하지 않아도 돼요.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탄탄하고 이런 종목들 매매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들이 강하게 쏠리는 sek터 안에서 매매해야 그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조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1조로 잡은 거고 1조를 크게 잡은 이유는 최근에 이제 시장의 거래 대금이 진짜 많이 터졌거든요. 정말 최근에 과거 대비 이제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은 어마무시하게 터지는 상황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1조 정도는 잡아야 단순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친구들 우리가 필터링해서 걸러낼 수 있어요. 이런 친구를 아예 제외하고 그 섹터에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시장 자금의 방향성들이 오늘 확실하게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확인하는 순간 이 친구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조 클럽 매매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도구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 3단 검증 매매 구조를 활용해서 우리가 승률들을 더욱더 높여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3단 검증 매매, 이 세 가지 도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될 거냐 앞으로 매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되는 게 이 세 가지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검색기입니다. 검색기라는 친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1조 클럽 검색기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오늘 섹터를 선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을 주도한 섹터가 누구냐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이 검색기에 제일 많이 확인되고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온 섹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될지 그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이 검색기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매수빔이라는 친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매수빔이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할 거예요.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는 게 이 매수빔이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 방패선이라는 도구를 이용할 겁니다. 이 방패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타점들을 나갈 건데 타점을 잡는 기준이 되어주는 게 이 방패선이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잠시 후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데 자, 오늘 생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검색기, 매수빔, 방패선 이 세 가지 도구들 모두 다 무료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셔가지고 이 세 가지 도구들 무료로 좀 받아가시고 제가 잠시 후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디테일한 설명 들어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갔었을 때 바로 사용을 했었을 때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잘 쓸 수 있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생방송을 매일 진행하고 있는데 오전 8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 자,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이 제 라이브 방송의 화면입니다. 실제로 오늘 화면이에요. 오늘 화면이고 보시면 이 1조 클럽 검색기를 여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1조 클럽 검색기 이 도구를 뭐 설치해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뭐 설치하는 거나 뭐 하는 게 어렵다, 귀찮다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 혼자 사용하는 것보다 큰 장점이 뭐냐? 제가 직접 설명해 줍니다. 자, 오늘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뜨고 있고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니까 뭐 이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거기 1등주, 2등주, 3등주가 누구고 어떤 친구들 위주로 봐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설명해 드려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이 장중에 실전 매매 노하우들까지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혼자 그냥 쓰시는 것보다 라이브 보시면서 같이 도움받고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도구들도 받아가시고 뭐 나는 이런 거 설치하는 거 어렵다. 그러면 라이브에 오셔서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날그날 시장이 다르잖아요. 아침부터 상승하는 시장, 아침부터 하락하던 시장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전 매매 노하우들 제가 매일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라도 이제 돌아오는 8월부터라도 제 라이브와 함께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실전 매매 노하우들 많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문자 참여 시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서킷 브레이커를 연이틀 겪으면서 이 8월장에 대해서는 기대감보다는 걱정감이 더 컸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그래도 기대감을 더 키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기회들을 잡아보기 위한 전략 오늘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1조라는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전략이었죠. 결국에는 이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일에도 급등하는 종목들을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어제 이 시간에 짚어주셨던 특징주 삼성전기는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7월 초에 짚어주셨던 SK이터닉스도 지난주에 상한가를 기록한 바가 있었죠. 네, 이렇게 시장이 어떤 상황이라도 결국에는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시청자분들도 이 전략을 쉽게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1조 클럽의 3가지 도구들까지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검색기와 매수빔을 통해서 주도 섹터와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방패선을 통해서는 어려웠던 타점까지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들도 활용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도구들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시청자분들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도구를 활용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 3가지 도구들을 증정해 드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도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언제든 이것들을 실전에 활용하고 응용하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3가지 도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오늘 제가 설명드린다고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실전 매매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들은 라이브에서 하나씩 더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1조 클럽 검색기를 봤었을 때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요. 하루에도 이제 수십 개, 수백 개의 주식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기사가 어떤 내용이 반영되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찾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1조 클럽 검색기가 그걸 대신 해줍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오늘 모멘텀이 있고 수급이 쏠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친구들이 1조 클럽 검색기에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매일매일 검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직접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런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검색기가 자동으로 찾아준다는 게 포인트인데 매일매일 강한 친구들을 검색기가 어떻게 매일 찾아주냐. 그 기준은 거래 대금에 있습니다. 자, 거래 대금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모두 다 검색이 되는 건데 실제로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어떤 한 종목이 한 3천억이 터졌다고 봅시다. 그럼 이 종목이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3천억이나 터졌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장 초반에 이 종목을 사고 판 금액이 3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장 초반부터 이 종목을 사고 팔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사고 팔았다는 뜻은 그 종목에 오늘 수급들이 엄청나게 쏠려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수급들이 그만큼 쏠려 있다는 건 그 종목이 전날 미증시에 관련돼 있었건 아니면 아침에 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모멘텀을 받았건 어쨌든 이 종목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최근에 이 섹터의 관심도가 시장 관심도가 증가하는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제가 로직을 짜놨어요. 여기에 플러스 어느 정도 변동폭이 증가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증가하는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는 뭐 내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1조 이상 수급이 들어온 섹터를 자동적으로 포착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확인하고 오늘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 어떤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걸 잡는 기준으로 활용을 하는 게
이 검색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섹터를 찾았으면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지 정해야 되겠죠. 그거를 활용하는 기준이 이 매수빔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차트에서 이 핑크 색깔 선이 좀 보이시나요? 핑크 색깔 선. 이 핑크 색깔 선은 우리가 매수빔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강세 섹터 안에서 매수빔이 있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매매 기준이 되는 건데요. 그럼 매수빔이 언제 뜨냐? 매일 뜨지는 않잖아요. 언제 뜨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평소 대비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구간, 평소 대비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구간을 표시해 놓은 게 매수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대비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종목인데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다? 그러면 그 종목은 오늘 엄청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만 지키더라도 오늘 강한 종목들을 내가 살 수밖에 없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방패선이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디테일한 타점들을 잡는 건데 5분 봉상, 이건 분봉에 표시되는 겁니다. 5분 봉상 명확하게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이 방패선이라는 친구를 돌파해 주거나 방패선 위에서 대금이 터지면 대부분 급등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방패선 위에 있으면 매수 구간, 이탈하면 손절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방패선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분봉상 방패선은 이 빨간 색깔 선이 방패선이에요. 방패선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 방패선 위에서 지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패선을 타점을 디테일하게 잡는데 활용을 한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조 클럽 매매를 요약해서 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리면, 자, 검색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 주도 섹터를 포착을 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 그 안에서 그 섹터 안에서 매수빔이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만 지켜도 오늘 강하게 돈이 들어오는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방패선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아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조 클럽 매매의 끝입니다. 생각보다 기준 세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뭐 기본은 지금 제가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것들을 실전 매매에 활용하는 건 라이브에 오셔서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급반등 분위기가 과연 8월에도 이어질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이 주도 섹터와 종목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일조 클럽 전략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도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검색기와 매수빔, 방패선이 있었죠. 네, 수많은 종목 가운데서도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또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구들을 통해서 방송에서 말씀 주신 특징주들도 빠르게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7월에 짚어주신 종목만 보더라도 SK 이터닉스가 벌써 52%, 그리고 대원전선은 32%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7월 시장 안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8월의 종목들과 노하우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현실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검색기에 그래서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고 그 이후에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최근에 포착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실제로 이 세 가지 도구들을 진짜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냐, 진짜 수익이 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실제로 이 세 가지 기준들을 지키면 좋은 결과들을 가져갈 확률들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많은 종목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 눈 감고 뭘 사도 수익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한번 보자고요. 실제로 아침에 제가 라이브에서 또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장 초반부터 일찍 검색됐던 게 SPG입니다. 근데 SPG는 이전에도 매수빔들이 여러 번 뜨면서 검색에 포착이 됐거든요. 로봇주들이 강하게 상승할 때마다 로봇주의 대장은 SPG니까 SPG를 잘 봐라. 여러 번 봐도 된다라는 부분들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SPG라는 친구는 장 초반부터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고 SPG 보시면은 실제로
검색기에도 포착이 돼 있었고 오늘입니다. 일봉상 매수빔도 있었어요. 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없냐? 저는 이 기본적인 검색기 로직에 하락하던 추세 안에 있는 종목들은 검색이 안 되게끔 해놨습니다.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정배열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없어도 이 기준만 맞는 종목들을 매매하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오늘 SPG입니다.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 뭐 28%, 9% 올랐고 SK하이닉스 상한가 갔는데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걸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SPG라는 친구가 일조 콜록 검색기 검색이 됐고 매수빈도 오늘 있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럼 두 가지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건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었냐라는 기준만 맞으면 되죠. 실제로 방패선이 여기 있었고 어디서 검색이 됐냐? SPG가 여기서 검색이 됐어요. 방패선 위에서. 여기서 검색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 쭉 올라가면서 오늘 기준에 9시 11분 검색되고 나서 21.92% 상승들을 보여줬다. 근데 오늘은 변별력이 없을 수 있어요. 왜? 모든 종목이 다 올랐으니까. 그럼 그 전에도 한번 보자고요. 그 전도 한번 보면은 자 29일 기준인데 29일에 검색된 종목들이 보시면은 이날 시장이 떨어지면서 하방석기 걸렸습니다. 하방석기 걸린 날인데 실제로 5종목이 검색이 됐어요. 일조 콜록 검색기에. 자, 시장이 빠지니까 소비재 쪽으로 해지주로 소비재, 식품, 화장품으로 돈이 좀 갔죠. 그래서 그 식품과 화장품이 검색이 됐고 그 나머지 3개 종목은 다 로봇이었어요. 이날 장 초반부터 로봇이 강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빠지면서 밀렸고 그리고 나서 장 막판에 아래 꼬리 달고 지수가 올라왔었을 때 다 검색이 됐었던 게 로봇주였습니다. 즉 이날은 로봇주가 제일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중에 역시나 SPG가 로봇주 중에 제일 먼저 검색이 됐어요. SPG가 검색이 됐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매수빔이 있었냐? 이날도 매수빔이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조건, 기준이 뭐냐?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었냐입니다. 실제로 방패선 여기 있었고 장 초반에 떴다가 시장이 하방 서킷 맞으면서 떨어졌고 그다음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방패선 지지받고 올라왔어요. 여기서 검색이 됐거든요. 일조 콜록 검색기.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들 보여주면서 7월 29일 날도 2시, 14시 9분에 검색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들 9.38%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은 최근에 조선 친구들이 한번 치고 올라왔어요. 이때 치고 올라올 때 제가 뭐라 했냐면 조선 친구들 중에 제일 강한 친구가 현대임스다. 라는 부분들 이날도 라이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장 초반에 조선 친구들이 모두 다 검색이 됐고 그중에 대장이었던 현대임스 라이브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나서 매수빔이 있었냐? 매수빔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은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었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검색이 언제 됐어요? 여기서 검색이 됐어요. 방패선보다 주가 위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 슈팅들이 나오면서 24일 기준에서도 9시 29분에 검색되고 나서 17.40%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도구들 여러분들도 기준을 잡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생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이 검색기 매수빔 방패선 모두 다 무료로 증정해 드릴 거니까 세 가지 도구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도 좋고 잘 쓰면 너무나 좋겠지만 처음 가져가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 아침에 라이브 하거든요. 라이브에 오셔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고 같이 활용도 해보고 노하우들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조 콜록 검색기를 설치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 도구들을 설치하는 거 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자체로 이제 너무 귀찮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제 라이브에 오시면은 이게 지금 제 라이브 화면이거든요. 매일 아침에 하는 라이브 화면을 보시면 여기 상단에 일조 콜록 검색기를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 귀찮다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라이브만 보셔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라이브의 장점은 뭐냐면 이 검색기에 관련돼서 시장에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들을 더 디테일하게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제가 하는 실전 매매 노하우들까지 얻어갈 수가 있어서 정말 혼자 보시는 것보다 라이브랑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이 세 가지 도구들을 떠나서 시장 자체를 제가 10년 정도 봐왔기 때문에 시장에
아침에 뭐 어떤 식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되고 어떤 섹터 위주로 봐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다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실전 매매 노하우들을 정말 많이 얻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에 8월 달은 다음 주부터는 제 라이브에도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시면서 장중에 장 초반에 매매할 때 많은 도움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8%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개별적인 종목들도 이렇게 반등을 해줬지만 그 상승폭은 종목마다 상이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할 때에도 강한 종목들을 왜 찾아야 되는지 또 몸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제 전문가님의 특징주 삼성전기가 오늘 상한가 직행을 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역시도 상한가에 가까운 20%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SPG가 최근에 또 검색기에 자주 포착이 됐었는데 오늘은 장중 최대 27% 급등을 보였고 또 전문가님의 검색기에는 장 초반에 오전에 포착이 됐습니다. 검색기에 이름을 올리고 난 이후로는 21%의 상승률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기회들을 모두 잡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기와 도구들 챙겨가셔서 또 8월부터 든든한 무기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참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시장을 대응해보면 좋지만 또 본업 때문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이외에도 다른 전략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이고요. 뭐 여건상, 직업 상황상 뭐 단기 트레이딩을 못 하거나 아니면 뭐 최근 시장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나는 성격상 뭐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시장 상황상 단기 트레이딩이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 우리가 스윙 매매하면 돼, 스윙 매매. 한 2주, 뭐 한 달에 이렇게 끌고 가는 매매. 분할 매수하면서 끌고 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 스윙 매매에서도 우리가 2자리 이상 수익들을 좀 챙겨 나갈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스윙 매매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돈의 흐름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돈의 흐름들을 좀 빠르게 읽는 능력들이 필요한데 뭐 그런 능력들이 지금 다 있었으면 다 돈 많이 벌었겠죠, 그죠? 네, 그런 능력들이 지금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돈의 흐름들을 좀 빠르게 파악하고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돈의 흐름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을 제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부분에 사용했던 이 매수빔이라는 친구를 패턴화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문장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매수빔이 반복적으로 검색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신호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자, 차트로 보면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매수빔이 뭐라고 했어요? 일봉상 요 핑크 색깔 선이 생기는 걸 매수빔이라고 했죠. 자, 잘 보시면 매수빔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죠? 그럼 주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자, 매수빔이 반복적으로 검색이 되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죠? 자, 매수빔이 자주 뜬다라는 건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좀 더 끌고 가면서 2자리 이상 수익들을 챙겨 나가면 된다.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단순한데 이게 가능하겠냐? 가능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매수빔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 친구들이 결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자, 실제로 6월 달에 이제 원익 IPS 말씀드리고 나서 56% 올랐고 테스도 말씀드리고 28% 더 올랐고 SK 이터닉스는 제가 7월 2일 날 말씀드리고 52% 더 올랐고요. 대원전선도 제가 7월 10일 날 말씀드리고 34.5%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기 말씀드렸죠? 오늘 상한가 추가적인 10%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삼성전기 뭐라 했냐면 시초가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삼성전기 시초가에 갭 많이 떴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2자리 이상 상승을 보여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매수빔들, 돈이 들어오는 초입들을 잘 발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들을 더 보여준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이 상승률은 더 높았겠죠. 저는 제가 말씀드린 날 기준에 종가 기준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서 분할 매수했다면 좀 더 높은 상승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뭐 예시로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예시로 몇 가지만 좀 보면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도 매수빔이 한 번 한 번씩 뜰 때는 뭐 주가가 떨어지거나 횡보하거나 별 볼 일 없었어요. 이때 떨어질 때도 매수빔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원익 IPS가 이틀 연속 매수빔이 검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원익 IPS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장 끝나고 자 매수빔이 이틀 연속 검색이 되면서 돈이 들어오는 초입이다. 잘 보셔야 된다. 다음날 시초부터 잘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원익 IPS 다음날 시초 기준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56% 추가적인 상승들 보여줬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가 쭉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빔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매수빔이 여러 번 검색이 되면서 주가가 튀었어요. 그리고 조정 나올 때 매수빔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매수빔이 검색되면서 이 구간에서 또 올라옵니다. 제가 이거 보고 SK 이터닉스 돈 들어오는 초입이다.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말씀드렸고 음봉 한번 떨어진 날. 그리고 나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 11, 12, 13, 14. 14거래일 만에 52.9% 상승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 만기 적금 기다려서 한 3%, 4% 받죠. 얘 14일 기다리면 52%예요. 물론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14일 기다리는데 52%는 아니지만 훨씬 더 나은 결과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대원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원전선도 이때 매수빔이 있을 때 뜨고 없을 때 죽죠. 매수빔이 반복적으로 뜰 때 뜨고 없을 때 죽어요. 근데 최근 흐름들 보면은 매수빔이 반복적으로 검색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빔이 계속 떠요.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럼 이 구간에서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수빔이 뜨고 매수빔 뜨고 제가 언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냐. 아, 이 구간에서 매수빔이 계속 뜨는구나 라고 보면서 제가 이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1, 2주 만에 30%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래서 이제 매수빔들을 우리가 패턴화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초입들을 이렇게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 검색기 매수빔 방패선 모두 다 무료로 증정해 드릴 겁니다. 특히나 수익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매수빔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매수빔들을 제가 제일 많이 써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사용을 하면은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맞나 아닌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8시 30분에 생방송 라이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에 오시면은 제 화면에도 매수빔이 이렇게 다 설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서 아침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관련돼서 설명도 드릴 수 있고 나 이거 매수빔 설치하는 거 어렵다. 그러면 그냥 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이 종목이 궁금한데 이 종목 매수빔이 있어요? 하면 제가 쳐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매수빔 언제 떴고 어떤 흐름들이 있고 그런 것들도 다 이야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침 라이브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쪼클럭 검색기도 볼 수 있고 실전 매매 노하우들도 얻어갈 수 있고 궁금한 것들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침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많은 질문하시고 많은 정보 시장의 실전 매매 노하우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7월 시장을 겪으면서 참 힘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무엇보다 투자에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전략으로 전문가님이 항상 단기 트레이딩과 스윙 전략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데요. 두 전략 모두 전문가님의 일촉클럽 도구들 검색기와 매수빔 그리고 방패선을 통해서 활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은 실시간으로 장을 체크하면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은 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나는 계속 시장을 확인할 수 없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보신 스윙 전략으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종목일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좀 챙겨봐야 되는 건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 매주 특징주 두 가지를 또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기가 바로 다음 날에 바로 상한가를 직행한 만큼 오늘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대금이 모이고 있는 일조클럽 매수에 포착된 종목 중에 하나, GNC 에너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처음에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관련된 피크아웃 우려감들 소멸됐고, 자, 그럼 반도체는 계속 살아있다. 반도체가 살아있다는 뜻은 뭐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가 증가한다. 그럼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를 디폴트로 보되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는 전력 전선이나 전력 설비나 에너지 관련된 친구들을 같이 봐야 된다. 이쪽으로 돈이 순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실제로 이제 GNC 에너지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매수빔이 검색이 됐고 최근에도 매수빔이 검색이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빠졌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때 하방 서킷 이틀이에요. 상승할 때 대금 살아있었고 죽을 때 대금 죽었어요. 하방 서킷 2방 맞으면서 GNC 에너지도 같이 빠졌는데 이 앞에 들어왔던 대금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지금 구간부터 GNC 에너지 잘 보셔야 되니까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특징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인데 신재생 대장이에요. 신재생 대장이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가 진행이 되면서 직접적인 수혜주 신재생의 대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리고 SK랑 KKR이라고 해서 외국 회사예요. 해당 회사랑 이제 합작법인 JV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걸 출범하면서 이제 성장 규모도 확대가 된다. 요 둘이 이제 합작법인을 설명한 게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JV를 만든 건데 출범한 건데 그래서 이제 SK 이터닉스가 성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된다. 요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최근에 매수빈도 보시게 되면은 요때 매수빈, 요때 매수빈. 최근에도 매수빈 여러 번 검색이 됐죠. 시장에 근데 빠졌어요. 이날 빠진 거 하방 서킷 때문에 빠졌다니까요. 얘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그냥 빠졌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얘 안 올랐어요. 오히려 안 올랐던 종목들 중에 이제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SK 이터닉스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SK 이터닉스 어떻게 보냐?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분할입니다. 시초가부터 분할이고 어디까지 분할이냐? 손절가가 35,000원이에요. 손절가가 35,000원이니까 시초가부터 손절가 위에까지 여기 분할 매수예요. 여기 분할 매수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4,000원 보시면 되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54,000원이고 좀 길게 보면 저는 요 상당 구간들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장이 워낙 상승과 하락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짧게 수익들을 챙겨가는 확정 수익을 챙기는 전략들도 중요하니까 목표가 54,000원 잡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매수가 시초가부터 분할하시고 손절가 터치 안 하면 손절가 위 구간들까지 분할 매수 관점이에요. 목표가는 54,000원 SK 이터닉스 특징주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방송 초반부터 반도체와 함께 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력 전선 그리고 에너지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특징주가 바로 GNC 에너지였습니다. 네, 오늘도 23%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수혜주로 부상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SK 이터닉스 짚어주셨죠. 역시나 AI 데이터 전력 수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안고 있는 기업이고 또 KKR의 자본이 결합이 되면서 또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종목과 전략 앞으로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박태욱이라고 세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부방에서는 당일에 강한 섹터와 종목에 포착할 수 있는 일조클럽의 도구들, 세 가지 도구들을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특징주인 삼성전기가 하루 만에 바로 상한가 도달을 했고 또 7월 초에 짚어주신 SK 이터닉스도 바로 지난주에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전문가님이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장 초반에 검색기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는지 그리고 그 섹터의 1등주부터 2등주, 3등주까지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들도 전문가님 편하게 소통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전문가님의 공부방 열려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일조클럽 전략 알려주신 박태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주식 라운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